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김알TV입니다. 벌써 6월달이네요. 6월달이 되니 제가 자격증 공부했을 때가 생각나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다가 제 사무실을 개업한 상태인데요. 이 이야기들도 차차 알려드릴게요. 이제 공부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고민이 참 많으시죠? 학원에 등록하실 분들은 심화반 수업을 다 따라가야 할지, 또 온라인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앞에 밀린 강의를 다 들어야 하는지, 또 1차만 할지, 아니면 동차로 1, 2차 같이 준비할지, 고민 참 많으시죠? 저도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제가 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와 맞는 조언자가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와 공부 방법이 맞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방법이 좋고 또 그 사람이 좋은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나와 맞지 않는다면 나에게 그 사람의 조언은 큰 도움이 못 돼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곤 있지만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조언들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1차 과목들과 2차 과목들 사이에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동차 준비를 선호합니다. 지금부터 공부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차를 목표로 잡으시고 직장인이시라면 동차보다는 1차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동차를 목표로 잡으신다면 스트레스와 급한 마음에 오히려 해야 되는 공부가 더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차후 영상을 찍어서 오른쪽 상단에 카드 달아두겠습니다. 과락 40점을 면하면서 평균 60점을 맞춰야 하니 우선 저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1차에서는 민법이 어려우니까 민법의 부족함은 학개론이 커버할 수 있도록, 또 2차에서는 공법이 어려우니까 공법의 부족함은 중개사법이 커버할 수 있도록, 세법과 공시법은 그 자체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다수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6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이다 보니 평균만 사실 맞추면 되잖아요. 조금만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학원 가서 여러 명이서 같이 공부하고 수업하는 게 더 맞는 스타일인데요. 시작이 늦어서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다간 공중에 붕 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도 아깝기도 했고요. 또 기본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월부터 시작한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배속을 높여서 들어야 했기에 학원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교수님을 믿어야 해요. 다른 분들은 인강 사이트에 과목당 두세 분의 교수님들이 계셔서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다고 하시던데 저는 선택의 폭이 넓어서 힘들더라고요. 교수님이 한 분만 계시다면 다른 생각 안 하고 집중할 텐데 A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B 교수님은 더 쉽게 더 잘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꼭 샘플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나와 맞는 교수님을 찾으세요. 교수님 찾는 과정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할애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이 시간이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도중에 저런 방해되는 마음이 찾아오면 그게 더 갑갑해져요.
그렇게 나와 맞는 교수님을 찾으셨다면 흥미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세요. 이 세상의 민법 교수님은 이분뿐이다. 공법 교수님도 이분뿐이다. 그 교수님을 믿고 그 강의를 믿고 쭉 나아가시면 됩니다. 다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업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좀 더 마음이 가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기 집착을 내려두세요. 필기에 집착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 다 받아줬고, 근데 이게 공부에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다시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1, 2년 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려둬야 될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못 내려두는 게 많아서 제가 28회 합격생인데요. 28회 이전에 2년 전인가 시험에 응시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크게 혼났잖아요. 그때는 필기 집착, 강의 집착, 깊이 있는 공부, 이해 위주의 공부 등등 합격에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받고, 무턱대고 자격증부터 땄다간 일이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우선 일부터 시작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시간이 1년 반이 흐릅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간절함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28회 때 6월부터 다시 준비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모든 걸 다 내려봤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스타일이신 분들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100번 공감합니다. 근데 합격을 위해서라면 내려두셔야 해요. 왜냐면 우리는 단기간 합격이 목표니까요. 내려두셔야 합니다. 필기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때뿐이지 다시 안 보잖아요. 그때뿐입니다. 또 강의를 2배속, 1.5배속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익히셔야 하고 이해를 목표로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에 더 집중하시는 걸 권합니다. 6월 한 달간은 1회 독을 목표로 1, 2월 기본 강의와 기출문제, 동영상을 1.5에서 2배속으로 듣고 듣자마자 바로 기출문제로 정리했습니다. 7, 8월은 두 달간 1회 독을 목표로 3, 4월과 5, 6월 강의, 기출문제, 똑같이 강의 듣고 바로 기출문제 풀었습니다. 기본 강의만 들으면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꼭 심화 고급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9월은 한 달 동안 1회 독을 목표로 10월 달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1회 독을 목표로 잡았고 또 10월 15일부터 시험 전까지는 1회 독과 모의고사 푸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했어요. 저는 기출문제만 봤습니다. 이것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빠듯했어요. 우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들어야 되는 강의가 많으실 거예요. 인강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몰아서 듣는 걸 추천합니다. 즉, 하루에 한 과목씩 그 과목 끝날 때까지 공부하라. 하루 종일 한 과목만 공부할 수도 있고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공부 방법을 선택하죠. 저는 두 가지 중 앞의 방법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 지루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공부 효과 면에서는 훨씬 떨어집니다. 한 과목을 잡으면 그 한 과목이 끝날 때까지 그게 3일이든 5일이든 그 과목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공부에 연속성이 있어서
이 과목 저 과목 뒤죽박죽 봤을 때보다 훨씬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 정도가 높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민법, 내일은 학개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들어야 되는 강의를 계산하셔서 민법이 5일이면 5일간 민법만 들으시고 그 다음은 학개론 5일, 공법 5일 이렇게 진행하세요. 그리고 강의 듣는 시간은 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꼭 뒤에 문제를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파셔야 합니다.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가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도 기출 문제입니다. 최근 10년치, 최근 7년치 등으로 시험 회차별로 정리된 문제집이 있고 책의 내용별로, 단원별로 정리된 문제집이 있어요. 저는 둘 다 샀습니다. 단원별은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했어요. 단원별 기출 문제집은 또 다른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은 문제이지만 핵심만 쏙쏙 들어 있으니까요. 회수별로 된 문제집은 그래야 빠진 문제 없이 모든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했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는 바로 기본서를 보지 마시고 저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직 내용도 모르는데 기출 문제를 바로 풀어보란 말이야? 말도 안 돼. 오히려 더 시간 낭비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의를 보시고 바로 기본서를 읽고 그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강의를 보시고 바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가닥이 잡힙니다. 그래서 막상 기본서를 보면서 무작정 외우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막상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제되는 스타일에 맞게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더라도 기출 문제집을 먼저 펴시고 출제 스타일을 본다는 마음으로 일단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6월 달의 핵심 과정이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소화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문제에서 묻는 내용을 기본서에 찾아서 표시하는 과정입니다. 그 지문 위에 26회 출제, 25회, 23회, 18회 이렇게 누적 표시해 두시면 다음에 기본서 보실 때 이 지문은 5번이나 출제됐네? 이건 3번이나 됐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객관식 공부 방법에는 최상의 효과를 주는 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꼭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간 강의를 1, 2월 기본 강의만 계획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공부라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찾고 표시하고 기출문제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의를 한 세트만 넣었어요. 기출문제 내용을 교재에서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단순히 찾는 과정에서도 공부가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책의 목차라든지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부분이 생겨요.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일단 이해가 되시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7, 8, 9, 10 계속 할 거라서 지금 다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만이 합격입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7월, 8월로 넘어가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이 기출문제를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기출문제 오답을 정리할 때랑 기본서에 옮겨서 정리할 때 문제 출제 지문이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보기가 5개 있다고 할게요.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2, 3, 4,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크게는 한 문제지만 이게 OX 문제로 보면 결국 5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틀린 지문도 꼭 맞게 고치시고 그 지문도 기본서에 찾아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겁먹지 마시고 인강 듣고 기출 풀고 기본서 보고 이렇게 병행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흡수가 쭉쭉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출문제 작업을 다 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한 번 더 강의를 돌려봤어요. 근데 100%다 알고 넘어가야 해.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해.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금방 지치셔서 안 돼요.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이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잘 컨트롤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나만의 요약집 제작은 7, 8월에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서가 진짜 두껍잖아요. 저는 평소에 책을 정말 소중히 한 장 한 장 소중히 넘기는 스타일인데 그런 것도 다 내려뒀습니다. 공부하는데 효율적이고 편리한 것만 추구했습니다. 무거워서 도저히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단원별로 얇게 다 잘라서 분건화했어요. 정말 편해요. 그리고 뭐든지 최소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계획표도 다른 노트에, 다른 다이어리에 따로 만들지 않고 책 제일 앞에 있는 목차에 날짜를 적어서 공부량을 분배했어요. 목표는 오직 평균 60점, 커트라인 넘기입니다. 완벽주의자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고득점 목표는 잠시 내려둬야 합니다. 체질적으로 아주 꼼꼼하신 완벽주의자 분들 계시죠? 이해가 안 되면 난 절대 이 단원을 넘어가지 못해. 다음으로 못 넘어가. 이런 분들은 정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실 시험 영역만 아니면 정말 장점이 많은 성격인데 시험에 있어서는 좋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완벽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이 단원을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근데 법 과목은 이게 통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법 과목은 전체를 다 보고 다시 2회독 했을 때 또 3회독 했을 때 보이는 것과 이해의 폭이 달라져요. 그래서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일단 쭉쭉쭉쭉 넘어가셔야 해요. 완벽주의자 분들은 시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꼭 마음을 억누르세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체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외울 부분은 꼼꼼하게 외우지만 슬쩍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슬쩍 보고 넘어가야 해요. 눈 질끈 감으시고 넘기세요. 단원마다 중요도가 다 다르고 중요도에 따라 힘 배분을 현명하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 덜 지치십니다. 도저히 나는 도저히 대충 넘어간 부분이 찜찜해서 안 되겠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부 장소와 환경입니다. 효율성 있는 공부 환경,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린터도 바로바로 돼야 하고 공부 장소는 가장 개인차가 큰 부분이죠. 탁 트인 도서관, 칸막이가 되어 있는 독서실, 나의 방, 자신에게 잘 맞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자신을 장소에 적응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맞는 장소를 찾아 옮겨가세요. 그리고 그 장소를 찾으셨다면 항상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멋은 합격하시고 많이 내시면 되니까 편한 복장을 입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직장인 분이시고 지금 시작하신 분이라면 딱 몇 개월만 눈 감고
일하고 남은 모든 시간은 공부에 올인하시고 친구나 친지, 집안일에는 잠시 눈 딱 감으실게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력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성적이 나쁠 수 있고 또 실력은 좋지 않지만 시험만 치면 고득점 하는 사람들 있죠. 실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해요. 실력은 합격하시고 실무에서 충분히 쌓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아무리 100점 받아도 실력을 아무리 높여놔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100점 맞았다고 해서 혜택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력 향상은 기본서를 얼마나 많이 봤냐도 아니고 강의를 얼마나 많이 봤냐도 아니고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봤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또 비슷한 말인데 시험 공부의 목적은 합격이지 학문 연마가 아닙니다. 민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해요. 또 이해하고 암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 암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암기부터 하다 보면 이해가 어느 순간 되기도 하고 또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암기부터 하세요. 머릿속에 꾹꾹 넣으셔야 됩니다. 이상 6월달 공부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7, 8월 공부 영상에서는 또 그에 맞게 예를 들면 목차의 순서를 바꿔서 출제 비율 순으로 공부하고 7, 8월의 기출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7, 8월에는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시험 공부 시작하시는 분과 또 이미 공부 중이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 6월달 기존에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도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촉박한 마음에 많이 힘드시죠? 지금 시작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실 때는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불안감이 찾아들더라고요. 뭐라도 보고 있고 하고 있으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에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 모든 걸 이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